뭐 2학기 부분이고요. 뭐 미리미리 해놔야죠. 중단원 핵심 요약으로 일단 하고요. 원래 본교재로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걸로 해야겠네. 자, 그러니까 이 1학기 그 끝부분이 뭐냐면 식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식물. 그다음 여기는 이제 동물의 구성 단계인데요. 원래 생물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칸 좀 채워보세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뭐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는 이제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도 세포예요. 뭐 세포라고 이름이 안 붙었지만 적혈구도 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세포가 모여가지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있는 거를 조직이라고, 조직.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 등이 있다. 자, 근데 그런 여러가지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를 기관이라고 해요. 기관. 그러니까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이 되는 거예요. 기관. 위나 폐나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방광 뭐 이런 게 기관이 됩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 가운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화계에 해당하는 애들은 위나 뭐 간이나 뭐 이런 애들은 소화계에 해당해. 양분을 소화하여 흡수하는 작용을 하죠. 순환계는 그 혈액이 순환되는 거, 혈액이 순환. 그래서 이제 심장이나 혈관 이런 거 합쳐가지고 순환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흡계는 우리가 숨 쉴 때 폐나 기관 뭐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호흡계라고 하고, 배설계는 이제 소변 같은 거 만들 때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바깥으로 내보낼 때 배설계라고 합니다. 아무튼 기관이 모여가지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을 기관계라고, 기관계. 근데 기관계는 동물한테는 있는데 식물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관계는 동물만 있어요. 동물만. 식물계만 있는 거는 조직계야. 조직계는 식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가 되는데, 생물체가 되는데 그걸 개체라고 한다. 이해 가시죠? 요게 세포, 요게 조직. 근육세포가 뭐죠? 근육조직. 근데 위는 근육조직도 필요하고 뭐 상피조직도 필요하고 그런 애들이 합쳐져 가지고 위가 되는 거야. 위. 그 다음에 여기 위도 있고 이자, 간, 뭐 소장, 식도, 대장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소화계가 돼. 소화계는 기관계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3대 영양소라고 해요. 3대 영양소. 근데 3대 영양소는 공통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로 사용돼.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 보면 막 고기 잔뜩 먹은 다음에 나중에 밥도 먹습니다. 그 밥을 먹어야지 바로바로 에너지가 나. 그래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 1g당 4kcal의 열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 헬스장 같은 데 보면 뭐 열량을 태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4kcal 에너지를 막 쓰면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탄수화물 1g이 줄어드는 거야. 1g. 근데 이걸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남는 거는 저장해 놓거든요. 남는 거를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이 되고, 탄수화물의 종류가
녹말, 엿당, 뭐 밥 이런 거는 녹말이 있는 거고, 엿당, 설탕, 포도당 요런 애들이 다 탄수화물이야. 다 탄수화물. 그 중에 이제 요 포도당은 우리가 단당류라고 단당류. 예, 요거 둘은 이당류. 당이 두 개 붙어 있으면 이당류인데 이당류. 요거는 다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자, 주로 몸을 구성하며 이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우리 피부나 뭐 이런 게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나 이런 것도 머리카락 뭐 이런 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네, 1g당 4kcal. 근데 단백질이 뭐가 되냐면 뭐 살덩어리도 되겠지만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효소가 되는 거야. 호르몬 또는 효소 이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몸의 기능을 조절해 주거든요. 단백질이 호르몬이나 이런 효소 이런 게 되는데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은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자 위에 두 개는 1g당 4kcal 에너지가 나왔는데요. 얘는 9kcal가 나와. 그러니까 저장을 해 놓을 때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열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몸을 구성하거나 뭐 저장한다. 에너지를 저장한다. 자, 그 다음에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힘 안 나요. 비타민 많이 먹는다고 힘나는 거 아니야. 에너지원으로 쓰여지지 않아. 물론 이제 몸을 튼튼하게 하긴 하겠지. 그래서 무기염류라고 하는 거는 칼슘이나 뭐 나트륨이나 뭐 이런 철 이런 애들 말하는 건데, 뼈나 이의 혈액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몸의 기능 조절해주고, 종류에는 나트륨이나 철이나 칼륨, 마그네슘 등이 있다.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은 아닌데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너무 안 먹으면 이제 영양제로 따로 먹는 거죠. 그때 기사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요즘은 너무 영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굳이 바이타민 챙겨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거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이제 부족한 거 챙겨 먹으면 좋겠지. 어찌됐건 몸의 기능 조절하고요. 되게 적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아. 몸은 아까 전에 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물을 제외하고요. 물이 더 많아요. 물이 한 70%, 60에서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 중 가장 많고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한다. 혈액이 순환할 때 포도당이나 이런 거 이제 녹여가지고 운반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물이 땀으로 증발해서 날아갈 때 열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체온 조절하는데도 물이 사용됩니다. 물론 이제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것도 있고. 자, 영양소 검출 방법. 그러니까 이 어떤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등의 걸 뿌렸을 때 청량색으로 바뀌면 녹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걸 넣어. 그럼 얘가 사실 조금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 황적색으로 바뀌어. 포도당이 있으면. 근데 이거는 포도당도 이렇게 되지만 바로치고 엿당도 돼요. 엿당도 써놓으세요. 엿당도 베네딕트 반응하게 되면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이었던 애가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으면 단백질이 있잖아요. 단백질. 여긴 단백질 쓰면 되고, 단백질 있으면은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합쳐가지고 뷰렌 용액이다 라고도 해.
규렛 반응, 규렛 용액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은 수단3 용액이라는 걸 넣으면 선홍색으로 바뀌어. 선홍색. 자, 이것도 외워야 돼. 이거 생명과학 할 때는 이제 외우는 게 맞습니다. 소화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만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만 해볼게요. 조직들이 모이면 이제 기관이 되고요. 기관들이 모이면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되죠. 자, 동물의 몸에만 있는 단계는 기관계라고 했고, 기관계. 이거는 식물 말고 이제 동물만 있는 거 물어보는 거지. 위나 소장 등으로 이루어진 기관계는 소화계고, 소화계. 심장은 이제 순환계죠, 순환계. 폐나 기관은, 여기서 기관은 공기관이라는 뜻이야, 공기관. 그거는 호흡계. 콩팥과 방광은 배설계. 배설계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며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으로 되어 있다. 탄수화물. 자,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 가장 많다.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 물도 영양소의 하나인 거야. 뼈, 이, 혈액 등을 구성하며 나트륨, 칼륨, 철 등이 있다. 예, 무기염류라고 해요. 무기염류.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 용액은 녹말을 검출하는 그런 지시약입니다. 청람색으로 바뀝니다. 원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약간 뭐 누런색이야. 근데 청람색으로 바뀌어. 청람색은 좀 거무튀튀해. 포도당에다 베네딕트 용액 넣고 가열하면은 황적색으로 바뀌어. 황적색. 단백질의 5%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고, 그 다음에 1% 황산구리 용액 넣으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 지방은 수단3 용액이라고 하는 애를 넣으면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자, 됐을까요? 자, 앞에 다시 볼게요. 자, 소화라고 하는 거는, 이 소화지, 소화는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야. 근데 왜 모터로 분해를 하냐? 우리가 밥을 먹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밥이 만약에 분해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밥이 이 관을 타고 쭉 지나가가지고 그냥 나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분해해서 작게 해줘야지 나중에 요 소장을 통과할 때 있잖아? 거기를 통과를 해야 돼, 통과. 우리 몸에 진짜로 들어와야 돼. 그러려면 크기가 되게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이제 소장의 융털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요런 데로 이제 이 영양소가 여길 지나가야 돼. 이렇게 여기 지나가야 돼. 세포를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려면 크기가 되게 작아져야 돼. 안 작아지면 그냥 먹어도 소용없어요. 다 대변으로 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작게 분해해서 우리가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 소화에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소화계인데, 그게 모임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게 연결된 소화관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음식물이 통과하는 관을 말하는 거고, 옆에 간이나 쓸개나 이자 이런 애들은, 간, 쓸개, 이자는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긴 한데 아무튼 소화액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화관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는 곳이고요. 얘네를 분해할 때 이게 그러니까 막 이빨로 씹어가지고 분해하는 게 아니라 소화 효소라는 애들이 나와야 돼. 그 소화 효소가 이 영양소들을 분해를 합니다. 근데 만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하는 거예요. 소화 효소들이. 그리고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자, 소화 과정 결과 녹말은 맨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포도당까지 분해가 돼야 돼. 포도당까지. 단당류, 포도당까지 분해를 해야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해요. 아미노산이라는 게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 되는 거거든요.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걸로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가 이거를 끊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분해를 해야지 들어와. 자, 분해하는 과정. 입을 이제 먼저 먹겠죠. 그러면 침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는 거야.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녹말은 다당류고 엿당은 이당류거든요. 이당류. 그러니까 일단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엿당은 근데 진짜로 단맛이 나. 단맛. 그래서 밥을 오래 씹잖아. 그러면은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됐기 때문에 단맛이 나요. 밥을 계속 씹고 있으면. 그 정도가 일어나. 입에서는 요런 소화가 일어나고, 위에서 이제 입에서 위로 가겠죠. 식도를 타고 갑니다. 위액 속에 있는, 자, 펩신이 왜 이렇게 너무 많은지,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 단백질을 분해한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좀 복습하면서 좀 더 하겠지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분해는 하는데 중간까지 분해하는 거예요. 중간까지. 커다란 애는 좀 중간 정도 분해시키는 거예요. 위에서는. 그 다음에 염산의 역할이 펩신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는데 염산은 다른 역할이 어떤 살균 작용하는 역할도 있어요. 살균 작용. 우리가 뭔가 먹으면 세균이나 이런 애들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죽이는 거죠. 염산이. 그 다음에 소장으로 들어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최종 분해가 일어나는데, 자,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되어 지방의 소화를 돕는 애는 쓸개즙이야. 쓸개즙은 도와주는 거야.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고 자기가 분해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분해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이 쓸개즙이니까 쓸개에서 생성되는 줄 착각하는데 간에서 만들어져. 간에서 만들어졌다가 쓸개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 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자액은 이자에서 만들어진 액이야. 이자에는 아밀레이스도 있고 트립신도 있고 라이페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지. 아밀레이스는 위에서도 한번 나왔어. 그쵸? 침 속에서도 나오고 이자에게도 있어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까지 분해하는 애고, 여기선 펩신이라고 했는데 여기 트립신이라고. 트립신은 또 단백질을 중간 산물까지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애는 지방을 분해해. 이거는 근데 이거 한 방으로 끝이야.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거든요. 이게 끝이야. 이게. 그 다음에 또 나와. 소장 자체에서 소화효소가 또 나와요. 이거는 이자에서 나온 거고, 이자액은 소장 자체 내에서 또 나와. 그런 애가 이제 최종적으로 뭐냐면 탄수화물 소화효소와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와요. 그럼 이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엿당까지 분해된 애를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는 거고, 단백질 소화 요소는 아미노산까지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된 거야. 준비가 돼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돼요. 어렵죠? 이게 이제 정리하는 구조다 보니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에 여기가 좀 어렵거든요. 몇 쪽인가요? 4쪽에 있는 그림 좀 봐주시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입으로 들어와. 입 써요.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여기서 여기 우물우물 씻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식도를 타고 이제 위로 내려갑니다. 위로. 여기 위죠. 위 속에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를 해요. 단백질을 한 방에 되는 건 아니고 중간 산물까지 분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잘 봐요. 이 위에서 이렇게 넘어가. 여기는 12지장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소장이야. 소장. 위에서부터 할까? 자, 이거 간부터 할게. 간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생성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가 이제 쓸개지. 쓸개는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을 저장했다가 소장으로 분비한다. 그 다음에 옆에 요렇게 달린 거 있어요. 요렇게. 요거를 이자라고 해요. 이자도 하는 일이 많은데, 녹말의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이자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 요소 트립신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지방 소화 요소는 라이페이스라고 해요. 라이페이스.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이자에게 있어요. 이자에게는 3대 영양소 모두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소장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소장이 거의 막 7m 막 이렇게 돼. 내가 키가 7m 안 돼도 여기 꼬인 게 막 7m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소장이지, 소장. 소장에서 녹말은 최종 산물로 포도당까지 분해를 할 거고, 포도당까지.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분해.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걸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되고 난 다음에 이제 흡수가 될 거고요. 흡수하는 거는 이제 밑에 그림 보면서 할 거고. 아무튼 소장에서 막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남는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장에선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물의 흡수만 일어나요. 변비 걸리면 나중에 그 대변이 딱딱해지는데, 물을 막 흡수하니까 대변이 진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외우실 겁니다. 자, 요것도 그림 나온 김에 하면은, 소장에 이렇게 주름이 많아요. 주름이 많은 거는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야. 이 주름을 이렇게 쫙 피면 표면적 엄청 넓어지는 거고, 주름도 많은데 융털이라고 하는 애가 쭉 이렇게 나있어요. 요것도 표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써야 되지? 소장 쓰면 되나? 소장 안쪽 주름 벽은 주름과 융털 때문에 표면적이 매우 넓으니까, 이거 소장이 아니네. 요거 하나 말하는 거네. 이거 융털이라서 쓸게요. 이거 융털.
매우 넓어서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를 잘 보면은 이게 융털인데 주변에 감싸고 있는 거는 모세혈관이라고 해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물에 잘 녹는 영양소인 포도당, 지방산, 무기염류,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 모두 흡수하고요. 지방산은 빼야겠구나. 지방산은 이제 물에 잘 안 녹습니다. 모노글리세리드도 그냥. 그 다음에 간을 거쳐가지고 심장으로 이동해. 근데 왜 또 간을 거쳐가냐면 우리가 포도당이 이제 흡수가 되잖아. 그거를 일단 간에다가 많으면 저장을 먼저 해요. 그래서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온몸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모세혈관이다. 안쪽에 쭉 이렇게 있는 거 하나 있어. 그거를 암죽관이라고 해요. 암죽관. 암죽관은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간을 거치지 않아요.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바로 이동한다. 앞에 다시 좀 볼게요. 자, 여기 4번. 소장에는 주름 많고 융털 많아서 표면적으로 넓고요. 모세혈관은 수용성인 영양소들, 암죽관은 지용성인 영양소들이 흡수가 된다. 옆에 암품 문제 5번에서 10번까지 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봐봐요. 근데 아무튼 이게 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입속에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있어. 아밀레이스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엿당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이 되게 많이 붙어 있는 애야. 이렇게 포도당이 보통 육각형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다 끊지는 못하고 아밀레이스는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끊는 거예요. 2개 붙여져 있는 게 엿당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얘가 소장에서의 소화효소가 이거를 나중에 엿당을 포도당까지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해준다. 여기 보시면 소장에서 소화효소가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엿당을 포도당까지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엿당까지 해준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에서 분비하는, 근데 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가 이자야. 이자. 이거 D는 위고요. 위. A는 간. 다 써봐. 이렇게 외워야 돼. B는 쓸개. 그 다음에 여기가 소장, 여기 대장 이렇게 됩니다. 자, 이에서 분비하는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소화 효소 이름이 트립신이야. 트립신. 위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소화 요소는 펩신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트립신. 그 다음에 이자액에 들어가 있는데 지방 소화 효소 이름은 라이페이스예요. 라이페이스. 뭐 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쓸개즙을 생성하는 곳은 A야. A. 근데 간이 되겠죠. A. 기호를 쓰라고 있습니다. 저장하는 곳은 쓸개 B.
쓸개에다 저장을 해놔요. 소장에서 녹말은 포도당까지 분해가 다 돼야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되는 거야.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까지. 최종 분해되어 흡수된다. 소장 안쪽 벽은 주름과 융털 때문에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다. 자, 10번.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소장에, 얘네들은 물에 잘 녹아. 수용성이야,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왜냐면 이 혈관에는 혈액이 흐르는데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야, 물. 그러니까 물에 녹는 애들은 혈관을 통해 흡수가 돼서 이제 날라지는 거고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 융털에 암죽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어요. 안쪽에. 이런 애들은 지용성이어가지고 물에 잘 안 녹아요. 이런 애들은 암죽관을 통해 흡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거 했죠. 중반원 기출 잘 모르면 앞에 찾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일단 1번부터 19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복사 몇 쪽까지 해줬죠? 몇 쪽까지 해줬어요? 9쪽까지 했어요. 일단 1번부터 19번까지 쓰고, 봅시다. 여기 자, 동물의 구성 단계인데요. 구성 단계는 세포부터 가는 거예요. 세포. 이 중에 세포는 이제 나니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죠. 조직이 모여서 이제 그 기관이 됩니다. 기관이 모여서 소와 개 같은 기관개가 되고, 한 명이 이제 개체가 되는 거죠. 라마나다가 4번 답이네. 이해 가시죠? 자,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 포도당, 엿당, 녹말 탄수화물이고, 1g당 4kcal 에너지를 내는 거는 이제 지방을 말하는 거고요. 밥, 빵, 국수, 고구마 등에 많이 들어있다. 맞아. 탄수화물, 밥, 빵, 국수,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어. 4번 답이고. 자, 단백질에 대한 설명. 주로 몸을 구성한다. 맞고요. 몸의 기능 조절한다. 이것도 맞아.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틀려요. 우리가 밥을 막 안 먹잖아?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소모를 합니다. 뭐 근육이나 이런 게 빠져요.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에 많이 들어있다. 단백질이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억, 니을이고요. 4번. 자,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최종 산물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소화산물, 지방 말아요. 지방.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이 영양소로 바꾸어 저장된다.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예요.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은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물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고,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이다. 근데 이게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야. 엄청 소량 있어. 엄청 소량.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고, 바이타민은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맞고요. 무기염료는 버섯, 다시마, 멸치 등에 많이 들어있다. 이거는 뭐 이거 맞아. 특히 멸치 뭐 이런 거 칼슘 많이 들어있어. 칼슘.
그 다음에 3번이 일단 답이고, 자 6번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 1g당 4kcal의 열량이 나온다. 탄수화물도 4kcal예요. 지방은 1g당 9kcal야. 근데 나트륨 이런 거는 열 에너지가 나오는 애가 아니야. 그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0이야 빵. 에너지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뭐 저거는 먹는다고. 그래서 1인분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에너지는, 이거 둘 다 4kg이니까 합쳐가지고 88 곱하기 4 더하기 지방 16g인데 1g당 9kcal입니다. 요거 풀면 되죠. 그래서 48에 32, 48에 32, 그러면은 3, 5, 2 플러스 6, 9, 54 있다 보니까 144 플러스 5, 496, 1번 답이네. 이해 가시죠? 뭐 하는지? 나트륨 이런 건 빵이야. 무기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 맞아요. 철이나 칼슘, 나트륨 등이 있어. 뼈나 이 혈액을 구성한다. 혈액도 원래 철분이 필요하거든요. 철분이. 네, 구성합니다. 네, 5번 답이고요. 가끔 입에서 피 날 때 피 맛을 보면은 약간 쇠 맛이 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철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약간 쇠 맛이 납니다. 피 맛이. 쇠를 핥아보면 그 쇠 맛이 있어. 쇠 맛이 있거든요. 희한하게도. 자, 8번부터 19번까지 또 한번 해보시고요. 8번이 좀 어려워서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볼게요.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을 검출하는 거야. 포도당 아니면은 이제 뭐 엿당, 이걸 그냥 합쳐가지고 당류라고도 해. 당류를 검출할 때 쓰는 건데,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걸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건 특히 가열을 해줘야 돼. 다른 건 가열 안 해주거든요. 얘만 가열을 해줍니다. 가열해주는 이유는 반응을 좀 빠르게 보내려고 하는 거야. 빠르게. 자, 그래서 이 음식물에 포도당이 들어있대. 그럼 포도당이 있으면 베네딕트 반응을 하잖아. 그럼 이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 황적색 써져 있는 거 골라야 되고, 자, 단백질이 있는 경우는 뷰렛 반응 이게 넣고 막 섞으면 보라색으로 바뀌어. 근데 D 보라색이니까 2번 골라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아이오딘 반응은 녹말 검출해. 녹말 검출할 때 청람색으로 바뀌어. 청람색. 수단3 반응은 지방을 검출하고, 지방이 있으면 선홍색으로 바뀌어. 선홍색으로. 자, 알겠어요? 자, 아무튼 해보세요. 9번부터 19번까지 알 수 있는 거 해봐. 자, 9번에 봅시다. 좀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구나. 버터나 참기름이나 땅콩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지방이야. 그걸 몰라서 그렇군요. 예. 지방은 수단3 용액에 떨어뜨렸을 때 선홍색으로 바뀌어요. 3번이야, 3번. 지방이야. 여기 지방이 많아. 예. 기름 이런 거 지방 많지. 우리 몸의 소화계에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요렇게 가는 거야. 간은 안 가요. 그 소화관이 아니야. 거기서 소화액이 나오기는 하는데 간을 거쳐가는 건 아니야. 이해가 이거? 2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여기 입에서 아밀레이스 나오고
이에서도 아밀레이스 나와서 작용해요. 왜냐면 이자액에서부터 나오긴 하는데 작용하는 곳은 소장이기 때문에 아밀레이스가 요 침샘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와서 소장에서 작용을 해. 작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B와 D에는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다. 간에 안 지나가고 이자도 안 지나가. 안 지나가. 맞아. C와 E는 펩신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C에서는 펩신이 맞고 펩신이 단백질 소화를 하는 거죠. 단백질 소화를. 근데 E에서는 펩신이 아니고 트립신이야. 트립신. 단백질 소화하는 애가.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E는 아니야. E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애가 작용해. 라이페이스는 D에서 E로 분비되는 게 맞아. 이자에서부터 소장으로 분비되는 게 맞아. E에는 영양소 최종 분해가 되어 흡수되는 거 맞아. 소장에서. F는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는다. 맞아요. 대장은 소화액은 이제 더 이상 분비되는 게 아니에요.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 자,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원래 이 침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긴 한데 그거를 끓이잖아요. 그러면 작용을 못해요. 이게 자기 체온 범위 내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끓이면 이게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하여튼 파괴가 돼. 아밀레이스가. 그래서 자,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A는 녹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오딘 반응은 일어나. 청남색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기는 뭐 엿당이나 이런 걸로 분해된 건 아니니까 변화가 없어요. 베네딕트 반응 안 일어나. 근데 B는 묽은 침이지. 그러면 녹말을 분해했기 때문에 하여튼 엿당이 있는 건데 B에는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베네딕트 반응이 돼서 황적색으로 돼요. 황적색. 베네딕트 반응되면 황적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끓였지. 끓이면은 변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청남색은 그대로 있다라는 소리야. 이게 녹말로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녹말로 그대로 있으니까 베네딕트 반응은 안 해. 그래서 가부터 쓰는 거니까 청남색 변화 없음, 황적색. 2번 고르면 돼요. 알 것 같아. 마지막 페이지도 해보시고요. 자, 어떤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물질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강한 산성 물질이다. 이게 위산을 말하는 위산. 염산.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음식물에 섞여있는 세균을 제거한다. 염산 말이야. 염산. 그래서 위에서 염산이 막 나와 진짜로.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속이 쓰려요. 염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나오냐면 일단 세균을 제거하기도 하고 펩신이 산성 성분에서 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펩신은 뭐 하느냐면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애죠. 그래서 요런 일을 이제 염산이 하는 거야. 위산이 하는 거야. 1번이 답이고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은 이자액이야. 이자액. 이자에서 여기 나오는 거야. 소화액이. 쓸개즙에 대한 설명이다. 간에서 만들어서, 근데 이거는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앞에서 뭐 내용이 없어가지고. 근데 얘가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라고 했거든요. 쓸개즙이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근데 이 돕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삼겹살을 먹었어. 그러면 이제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덩어리가. 근데 원래 소화를 하려면 소화액하고 이게 잘 섞여야 돼. 근데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으면은 소화액하고 잘 못 섞여요. 근데 이 쓸개즙이 뭐 하냐면 이거를 사실 분해를 하는 건 아니고 뚝뚝뚝 떨어뜨려 놓는 거야.
분해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해주는 거고, 근데 이거를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소화 효소는 진짜로 소화를 하는 애인데 이 소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쓸개에 저장했다가 소장으로 분비되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기역, 리을 골라야 되는 4번 골라야 됩니다. 실제로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는 라이페이스야. 쓸개즙은 도와주는 거고. 자, 소장에서 작용하는 소화 효소와 이에 의해 분해되는 영양소 및 각각의 소화 산물을 옳게 짝지은 것은, 펩신은 소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얘는 위에서 나오는 거야. 위. 일단 틀렸어. 그 다음에 트립신은 소장에서 나오긴 하는데 단백질 분해해서 모노글리세리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거고, 라이페이스는 이제 5번이 맞죠? 지방을 이렇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는 거야. 알겠어요? 5번. 17번에 자, A에 저장된 소화액. A가 쓸개다, 쓸개. 단백질을 소화를 돕는 게 아니라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야. 지방의 소화를. 틀렸고, A와 D는 소장에서 소화액이 분비된다. 소장으로 맞네요. 이자도 소장으로 분비가 되고, 이 쓸개즙도 소장으로 분비가 되고, 맞아. B에는 소화액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쓸개즙은 소화액이긴 한데 소화 효소는 아니야. 소화액을 만들지 않는다. 틀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드니까. 엄청 어렵지. C는 녹말이 처음으로 분해된다. 위에서는 단백질이 처음 분해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자, C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는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다.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다. 맞네. D는 지방이 처음으로 분해된다. D에서라고 돼서 D에서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D에서는 그 소화 효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에서 처음 분해가 돼. 소장. 공간을 말하는 그런 조사잖아 이게. D에서 분해되는 게 아니고 D에서는 분해되는 효소를 내보내는 거는 맞지. 라이페이스. 문장을 잘 읽으셔야죠. 2번하고 5번이 답이고요. 자, 소장 안쪽 벽의 구조와 영양소의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은 흡수되지 않는다는 아니야. 물 많이 흡수돼. 소장 안쪽 벽에는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는 융털이 많다. 맞죠? 소장 안쪽 벽은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맞지? 니은지그 4번. 자, 가와 나로 흡수되는. 그림을 잘 보셨는데 가가 요 안에 있는 얘야. 안에 있는 애가 암주관이에요. 암주관. 그 다음에 나는 바깥에 있는 이런 모세혈관을 말하는 거고요. 암주관으로는 지방산이나 뭐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거 흡수되는 거고, 모세혈관으로는 수용성인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 지방산 아니고 포도당 이런 거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번 고르면 됩니다. 자, 하여튼 외울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원래. 뭐 공부를 하려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 서술형 못했는데 이거 숙제로 내줄게. 숙제 해와. 이거 숙제 써보세요. 앞에 보면서 하면 되고요. 서술형 하다 보면 이제 공부가 되는 거거든. 1번부터 14번까지 서술형 좀 해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